안녕하십니까. 자연팜농의 양동훈입니다. 오늘 11월 4일이네요. 정식 한지 지금 한 달 하고 나서도 14일 정도 지났네요. 제가 20일 정도 심었으니까. 한 달의 히스토리는 그 전에 라이브에서 보통 보여드렸고, 지금 나머지 그 이후의 히스토리는 저희가 보통 한 달이 지나면은 소멘트 처리하기 때문에 염류 때문에 소멘트 처리해가지고 티폰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권의 이씨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급액 이씨는 한 1.2 정도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90% 이상 출래가 다 됐습니다. 90%라고 좀 낮게 이야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100그루에 한 그루 정도나 꽃이 안 나왔고 나머지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비율은 한 2.5%에서 2% 좀 넘는 것 같고, 또 멍텅구리의 비율이 또 있다 보니까 올해는 대체적으로 5% 정도에 박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종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지만 위쪽에서 재배된 모종 같은 경우는 멍텅구리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좀 아래쪽에서 좀 따뜻한 데서 재배된 모종 같은 경우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5%가 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위쪽하고 모종밭이 좀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위쪽에서 심는 것들은 거의 멍텅구리 많이 없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멍텅구리가 1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죽는 거랑 따졌을 때 5%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이 런너를 좀 놔두고 있습니다. 1차로 지금 런너 다 꽂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5%라 그러면은 제가 2만 주라고 했을 때 한 1000개 정도 되겠죠. 1000개 정도 런너를 꽂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한번 봐가지고 또 빈 애들이 있으면 꽂으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죠? 아, 런너를 벌써 다 한 번 꽂으신 거예요? 네, 한번 다 꽂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다음에 2차로 다시 런너 작업 꽂고 나면은 네. 이제 또 주중에 사람이다 보니까 빠트리는 게 있으니까 아, 꽂고 나면은 이제 싹 다 뽑아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런너를? 뭐 어느 쪽에 죽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뽑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그 그룹의 대표님한테 다 이야기하는 게, 연결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뽑는 것은 금방이니까 놔뒀다가 뽑는 거니까 그냥 뽑아버리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뽑아간다 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작황이 뭐 솔직히 뭐 좋은 데는 좋지만 안 좋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육묘가 좀 지대가 높은 데서 된 거는 멍텅구리가 5% 이하로 떨어졌고, 네네. 좀 지대가 낮은 데서 재배된 것들은 5% 이상으로 네네. 거의 10%까지 멍텅구리가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럼? 뭐 기온이겠죠.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네. 위쪽 같은 경우는 덥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좀 식혀주면서 이제 좀 유지가 됐는데, 아래쪽은 계속 열대야였으니까 계속 덥다 보니까, 저희는 육묘장이 고지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까지 있거든요. 네. 전체 90만 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해년마다 좀 늦게 심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늦게 심다 보니까 좀 고지 아래쪽에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멍텅구리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저희 그룹 안에서도 지금 저랑 같이 받으신 대표님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1개 심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9월 21일을 심었는데도 네. 벌써 꽃이 출래가 됐습니다. 지금 꽃이 네. 다 뱉었네. 네. 올해 일본 꽃은 언제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서서히 제거하려고. 아, 예. 제거하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꽃이 또 나와 있는데, 꽃대들이 네. 워낙 약합니다. 아, 올해는 약해요? 네네. 어. 이제 제가 9월 중순께 심어가지고 네. 이 시기에 꽃을 갖다 출래시키다 보니까 네. 뭐 한 달 반 정도의 꽃이 출래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좀 넘고 나서 출래가 되다 보니까 아. 몸뚱이는 좀 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꽃대 굵기는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꽃의 숫자도 적고. 그럼 올해 좀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죠. 심는 거 대비? 네, 한 일주일 이상 빠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꽃의 네. 숫자를 많이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아, 그래도 뭐 입장이나 네네. 뭐 색이나 다 좋아 보여요. 네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렇게 뭐요? 두 개 나온 꽃대들도 있고. 이하방은 아닌 거죠? 네, 이하방은 아니고 이제 네. 어찌 보면 이제 같은 화방인데 네. 쪼개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나 해주나요? 아니요. 그대로 이제 키워요? 꽃의 숫자가 이제 얘도 솔직히 말하면은 1번 얘 다음에 제거해야 될 거고요. 네.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1번 제거해야 될 거고. 네. 얘네들은 다 작은 꽃이거든요. 네네. 다 꺾어주고. 작은 꽃이니까 꽃 작업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네. 실질적으로 5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5개, 하나, 둘, 셋, 5개 남으면 여기서 이제 3개를 따먹는 거죠. 저 궁금한 게 네. 보통 꽃이 피는 자리에 이파리가 한 장을 달면은 네. 세력이 좋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거는 네. 좀 안 맞는 말이고요. 얘는 이 꽃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기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달고 나왔죠. 네네네.
예, 꽃이 네. 예를 들어서 결핍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증상을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 여기. 네네.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에 증상을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기본이 오더라도 제일 먼저 여기가 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라고 저는 꽃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데 꽃을 부는 눈? 혈액이 좋은 애들은 이파리가 딸기는 원래 네. 이파리가 5장이라고 합니다. 음. 5장인데 2장이 이제 이렇게 3개 돼 있잖아요. 네네. 3개가 됐는데 그 중에 2장이 퇴화돼 가지고 네. 3장만 나와 있는데 세력이 좋아지면 그 아래쪽에 이파리 2장이 또 나옵니다. 2장이 또 나와요? 예, 쬐깐하게 이렇게 나와 아, 쬐깐하게. 있는데, 그럼 나와 있으면은 걔네들은 세력이 상당히 좋을 때 나와요. 그걸로 세력을 판단해야 되는 네네네, 거구나. 그렇죠. 그럼 얘도 작업을 하나요? 지금 2개 물린 거 중에서? 네,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제 꽃 작업은 뭐 좀 더 피면은 할 거고 네. 저희는 이제 먼저 1번과를 먼저 싹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이걸 런너 제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꽃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한두 개를 더 달아놓고 네. 마지막까지 수확하는 게 일화방을 마지막까지 수확하는 게 훨씬 더 이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점이 틀리네. 네. 일단 정식 시기를 뭐 늦었다 가정하더라도 네. 시기 대비 꽃이 빨리 폈고 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관리했던 변화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세력 자체가 워낙 처음부터 못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세력 잡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발근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은 5주가 지나가지고 꽃을 만들면은 네. 양분을 갖다 그쪽으로 많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한 발근을 시키고 나서 네. 나머지 이 양분을 잎이나 꽃에 전달시키는데 그러기도 전에 충분한 발근이 되기 전에 꽃대가 나와버려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양분을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발근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밝은제를 더 많이 사용을 하셨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번 정도 했다 그러면 저희는 3번 넘게 했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좀 있으면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심어놓고 나서 몇 해 하고 나서 뭐 화방 추리할 때 한 번 하고 네네. 그다음 화방 추리할 때 한 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일까요? 뭐 1차 정식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발근제 했고 일주일 후에 발근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출래하기 전에 발근제 한 번 다 하고 네. 출래 중간 정도 됐을 때 발근제 했고요. 네. 근데 전체 척화시키고 나면은 또 발근제를 한 번 해야 되겠죠. 전체 착화시키고 나서 네. 에너지를 필요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뿌리가 발근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이 발근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돼도 좀 불편한 좀 상황. 아쉬운 거죠. 이제. 그렇죠. 일주일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발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잎은 충분히 키웠거든요. 근데 뿌리가 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딸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관리 이제 뭐 착과가 이루어지면서 네. 뭐 뿌리 뭐 밝은제 관리도 하시겠지만 또 연면 관리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또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작년과 비슷한가요, 그거는? 작년하고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냉해 극복을 위해서도 뿌리기는 하지만은 냉해 극복보다는 전체 착과가 되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꽃까지 다 착과를 시켰다. 네. 수정이 딱 됐다. 그럼 그때부터 부스킹 한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양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과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색상을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컨트롤 킹, 라거 킹, 시메프를 돌아가면서 뿌려주는 거죠. 3일 간격인가요? 아니면 3일 간격으로 이제 뿌리다 보면 9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주기가 올 때 12일이 되다 보니까 네. 특별히 약해를 만들지 않고 꾸준하게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잿빛곰팡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예방도 해야 될 거고 뭐 응애도 지금 우리가 착과시키는 15일 정도는 약을 네. 안 뿌립니다. 네. 응애약도 마찬가지 그 전에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안 뿌리는데 그 이후에 뭐 없다고 하더라도 포장 내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뿌릴 때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되는 중간에 네네. 연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뭐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꽃이 피어 있을 때 연면 살포하면은 물만 뿌려도 기온고가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봄이나 그런 데는 상관없지만은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꽃가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꽃가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이 생긴 유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뿌려주면은 꽃가루가 터지면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온고가 만들어지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뿌리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정되는 특히 이제 겨울 이전에 봄 되기 전에는 네. 최대한 이 시기 때 연면 시비를 피해 주시겠네요. 네, 꽃 피우는 그렇죠. 과정 중에서는. 네네. 습도도 웬만하면 이제 처음에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습도도 높여가지고 막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기에 착과시키는 시기에는 억지로 습도 높이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좀 적당하게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꽃곰팡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피곰팡이들이 오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기습도 그런 건 이제 문제 없는 거죠, 지금은? 조금 바람이 잘 통해야 환기 잘 되고 억지로는 아니지만 좀 약간 건조하면은 기본적으로 꽃대가 나오는 길이도 마찬가지고 네. 꽃방이 키우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네. 좀 늦을 수밖에 없지만은 곰팡이를 맞거나 그러면 훨씬 더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피곰팡이가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제하면 기형과의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꽃곰팡이가 오더라도 당연히 방제를 해야 되면은 기형과의 확률이 늘어날 거고 벌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죠. 안 하도록. 하우스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99%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썩 그렇게 꽃이 예전같이 막 짱짱하지가 않죠. 그 말 안 했으면 난 몰랐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네, 새끼손가락, 꽃대가 새끼손가락만 한다 그랬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뭐 반도 못, 좀 오버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새끼손가락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치. 웬만한 얇은 담배 정도, 두께 정도 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베드를 갖다 지금 8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코코페트 베드를 8년을 쓰다 보니까 지금 네. 물 빠짐이 썩 좋지 못해요. 정식 이제 물을 많이 줘가지고 키웠는데 물 빠짐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물섬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기는 보면은 좀 말랐다는 느낌이 들고 네네. 여기는 또 촉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코피트마다 성능이 아무래도 칩하고 슬러지의 그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물섬이 들어가서 잘못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물을 2번씩밖에 못 주고 있어요. 물 빠짐이 없어가지고 4번을 주다 보니까 막 여기는 질퍽질퍽하고 저기는 막 마르고 해가지고 오래된 배질수록 그게 더 민감하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물을 줄여놓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2번을 주려고 했는데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한 번만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힘든데 초보로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혼합 상토가 아닌 이상 물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럼 통상 일반적인 농가들은 물을 지금 몇 회 권장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 4회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아, 코코피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혼합상토 같은 경우는 좀 6회 정도 주는 것 같은데 5회, 6회 주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적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조금 수확을 좀 덜 하더라도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죽이는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대충 상황은 다 보이죠. 네네. 꽃 전체 출래되어 있고 이제 다 좋네.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만개해가지고 네. 이제 착과되면은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벌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꽃 쪽에는 이거는 이화방으로 봐야 돼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같은 화방이 일화방입니다. 그래요? 예. 워낙 오늘 왜 이래? 예? 왜 이래? 그 정도로 이제 여름에 많이 보댔겠다는 소리죠. 지들이 종족방치 가려고 네네. 열심히 막 보내도록 하는구나 그럼.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멍텅구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송잎이 따라 나오면 상관없는데 송잎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멍텅구리 되는 거죠.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해년마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장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얘도 보면은 꽃이나 이런 이거는 좀 그렇다. 얘는. 근데 이제 저희 그 대표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일화방만 딸기를 재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적게 따더라고. 그리고 또 적게 따면은 일주일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자체를 좀 물고 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덜 힘들면서 돈 많이 더 번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멍텅구리죠. 걔네. 송잎이 멍청이들. 없네. 꽃대 세개 뿌머리고 송잎 없어졌죠. 그럼 요거 얘도 또 뽑고 제거하고 이제 런너 받겠네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또 바퀴 애매하겠다 근데. 예,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꽃대 이거 꺾고 꺾고. 다음 꽃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착과됐잖아요. 네. 그럼 다음 꽃 꺾고 네. 그러면은 이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네. 이 이파리도 마찬가지 45일이겠죠. 그러면 얘가 착과돼가지고 익는 시간이 40일 안에 익습니다. 우리. 네. 그러면 얘는 얘 일 다 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를 갖다 많이 두면은 얘들 비대시키는데 양분을 다 써버립니다. 잔다만 나오고. 네. 그렇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착색을 못 시켜버려요. 딸기는 착색을 시켜서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달면은 5개 달면 얘가 이파리가 일을 다 하는 동안 얘를 충분히 맛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시키고 착색시키는 시간이 40일이면 되니까 얘는 45일 일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이파리로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하나 보식하고 여기 하나 보식하고 얘는 뽑아버리고 그럼 얘 2개가 다음에 이하방 때는 소락하고 그래서 이 런너를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런너가
이렇게 지난 얘가 이제 피면은 여기 딱 꽂고 네. 여기 피면 꽂고 아니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거는 있는 거. 꽂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멍텅구리가 많이 나온 해 같은 경우는 막 다 뽑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5개까지는 키울 수 있으니 이 이파를 최대한 보호하고 얘를 5개 따먹고 나서 나머지 뽑아내라. 만약에 얘를 지금 뽑아버리게 되면 제가 5% 정도 멍텅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2.5% 정도. 그러면은 저는 수확 자체를 갖다 2.5%를 덜 하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차질이 생기 5개를 따더라도 예를 들어서 2.5%면은 제가 500개 정도 되겠네요. 50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500개에 5, 25. 2,500알을 갖다 못 따는 건데. 그러면은 25알이 한 박스 1kg가 된다 그러면은 몇 박스입니까? 그치.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잘 그래도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네요 보면은. 저희 그룹에서 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은 순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작물을 심었거나 자가용년을 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1년 이상 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무난하게 그냥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희 그 같이 하는 대표님들이 네. 많은 수익을 올려가지고 제가 각 지역 돌아다니면 맛있는 밥 얻어먹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11월 4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얘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가지고 뭐 적응할 시간을 안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냉도 받아야지 잎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렇다고 막 냉 심하게 받아보면 저는 이제 야간 온도를 10도 언저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12도 정도 되면은 일기예보상에서 이야기했을 때 한 12, 3도 된다, 3도 정도 되면 문을 닫아가지고 내부 온도를 12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날씨가 땡 춥다 그러면은 다음 주가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난방기 점검해가지고 냉 안 받도록 노력하고요. 꽃은 피어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꽃이 핀 이 시기에 영상 5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되면 무조건 냉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정도 잘 안 되고 꽃가루 양이 줄어들어 수정도 안 되고 하니까 꼭 난방기 점검해가지고 문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